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는 얼굴도 많이 있고요. 또 제가 한 1년 전에 여기서 오천 수용성 교육에 대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만난 아주 정말 반가운 얼굴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 오천 수용성 교육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처음 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 큰 주제를 위해서 제가 두 가지를 먼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천 수용성 교육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우리가 실증 사례와 결과를 우리가 오늘 얘기하게 되는데요. 그 두 기관이 지금 이제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기관인데 발표할 내용이 아주 개괄적인 내용들을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천 수용성 교육이 나오게 된 이유는 아까 보신 대로 카이스트의 미래 국가 전략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신 대로 카이스트에서 2015년도에 한국의 그 3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의 그 국가에 대한 전략을 짜야 되느냐 하는 아주 귀중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보고서가 나오는 과정 중에 또 한 가지 중요한 하나의 이슈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그 전략을 짜더라도 그 전략이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성공시킬 수 있는 인적 자원들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이 있더라도 A라는 사람이 하면 성공할 수도 있고 B라는 사람이 하면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전략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 전략을 성공시킬 수 있는 인적 자원을 기르는 그 교육 전략을 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우리가 이제 그 생각하고 우리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 있는 인적 자원들, 우리가 지금 교육하는 우리 자신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런 좋은 전략을 성공시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우리가 좀 요소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한국 교육하고는 아주 굉장히 큰 약점인데요. 그건 뭐냐면 겉에 보이는 형태들, 쉽게 말하면 성적과 내면의 본질적인 실력의 괴리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영어 공부시켜서 영어 성적은 높은데 영어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역사 성적은 높은데 역사 의식이 없고 윤리 도덕 성적이 높은데 사기치는 사람도 많고 체육 성적이 높은데 건강하지도 않고 수학 과학 성적은 높은데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사람도 너무 많이 길러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한 역량을 갖고 이렇게 사람들을 교육시켰지만 실제로 이 시대에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가 많이 거론하는데요. 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 비온화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인적 자원을 지금 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알게 되고 이것을 기르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에 대한 연구들을 저희들이 좀 같이 고민했죠. 그리고 5가지 요소가 미래 인재에게는 절대 필요하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게 된 것이죠. 여기서 이제 오늘은 이걸 깊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창조적 지성은 뭐 이렇게 창의적 이런 것보다 좀 더 본질적으로 어떤 우리가 부닥치는 수많은 지적인 어떤 그 내용에서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없으니까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더라도 아주 그 허술해지는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했죠. 바른 세계관, 나중에는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인간의 내면의 탤런트를 맥시마이즈 시킬 수 있는 전면적 인성, 그 융합 능력, 그 글로벌 의식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지만 이런 아주 본질적인 것들이 길러지지 못했기 때문에 2015년도 이게 그 대한민국 국가미래 전략의 148쪽부터 시작해서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소들이 뭔가를 또 찾으면서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수용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저희들이 이제 잡아내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가 연구하기 위해서 한 3년 전에 저희들이 카이스트의 미래교육연구위원회라는 것을 이제 창립하고 정말 한국에서 이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학계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이제 위원회에서 이렇게 함께 모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학계에는 우리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장이셨던 우리 이광윤 박사, 또 전 교육부 장관인 문영민으로서 또 교대 광주교대 총장인
박남기 교수 등 이런 학계에 계신 분들. 그러니 교육계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각 학교의 교사, 교감, 교장, 또 좀 더 넘어서서 교육장까지 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줬고, 영국의 산업계, 언론계에서 한 100여 분이 2년간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미래 시대에 필요한 이런 그 핵심 역량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을 길러낼 수 있는 소위 전략을, 교육 전략을 짜서 2017년 1월 달에 우리가 바로 대한민국 국가 미래 교육 전략을 우리가 발간하게 됐죠. 그리고 이 발간한 전략의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미래 인재상에 꼭 필요한 창조적 기성, 다른 세계관, 전면적 기성, 융합적 의식, 글로벌 의식을 길러낼 수 있는 수용성 교육의 모델을 만들고 구체적인 이제 커리큘럼들을 우리가 제시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커리큘럼을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책 내용에 있는 이 5가지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구체적인 이제 그 커리큘럼들을 저희가 구성했죠. 이 커리큘럼을 만든 거는 그냥 이론적인 그 근거에서 만든 건 아닙니다. 그 전에 제가 깊게 발표했지만 오늘 그냥 스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용성 교육의 중요성은 한 20년 전부터 저희들이 제기가 돼서 사실 20년 동안에 국내외에서 많은 학교에서 이것들을 사실 연구해 왔습니다. 96년도부터 시작해서 중국에서는 아주 어려운 그 교육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이런 그 수용성 교육을 우리가 이렇게 제공해서 정말 10개 반지에 꼴등 뺏지 못하는 아이들이 정말 1등으로 가기도 하고, 몽골에서는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예를 통해서 몽골 정부가 수용성 교육을 하는 대학을 세우고 몽골 국제대학을 세워서 아주 성공적으로 이 대학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에서도 이런 교육이 일어나고 있고, 5년 전부터는 아프리카의 그 탄자니아의 연합대학이 세워져서 이런 교육을 쭉 해왔고요. 뭐 국내에서는 대안학교로 세인고등학교가 설립되고, 또 오늘 이제 발표하는 기관 중에 하나겠지만 동두천 중고등학교에서 이런 교육들을 실시해서 굉장히 좋은 열매들을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같이 할 수 있는 동지들이 한둘둘 이렇게 모이면서 지금까지 한 14,000명의 교사들이 정식적인 직무 연수를 받아서 이런 교육을 여러 학교에서 해왔고요. 그래서 한 100개 정도의 연구학교가 사실은 그동안 20여 년간 이렇게 운영되면서 함께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분들의 그 노력의 그 집대성으로 아까 전 수용성 교육이 저희들이 이제 완성이 됐죠. 그래서 요번 작년에 이제 이 내용들을 저희들이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이걸 발표하고 나서 한 가지 과제가 있었어요. 정말 이것을 우리 국가의 어떤 시스템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 번 정도의 더 실험을 하자. 여태까지 이런 과거에 시험이 있었지만 마지막 실험을 하자. 그래서 올해 초부터 2개 기관에서 아주 본격적으로, 다른 많은 기관들을 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이 시스템들을 우리가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를 드릴 건데요. 아까 이 얘기한 이 내용들 5가지 핵심 역량을 학교 교육과, 또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학교 이후에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사냐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개의 시스템을 만들었죠. 학교 공교육 시간에 이 수용성 교육을 적용한 것, 그 다음에 방과 후를 통해서 우리 방과 후에 적정한 시간이 이 수용성 교육이 접목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죠. 지금 한 9개월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 5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아주 간단히만 설명드리고 자세한 내용들은 이따 또 각 팀별로 들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창조적 지성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가르친다 하더라도 잘 되는 애하고 안 되는 애들이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동일한 수업을 가르치더라도 그 수업이 동일하게 워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봤더니 거기에 아주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인식의 틀이 다르다는 것이죠. 제가 그냥 우스운 말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만 아주 본질적인 얘기인데요. 여성들이 길에 군인 있는 걸 잘 못 봅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군대를 가면 군인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야. 근데 우스꽝스럽게도 아이가 제대하면 군인이 없어졌다는 거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리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인데 수업 시간에 그런 일이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선생님이 동일한 수업을 하더라도 학생들이 들리는 게 다 다르고요. 어떤 애는 시험에 나오면 중요한 게 들리는 애가 있고 어떤 애들은요 선생님이 기껏 얘기하면 시험에 나오지 않은 것, 중요하지 않은 것, 선생님이 농담한 것만 귀에 들려와가지고 그걸 듣고 있는 애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본질적으로 아무리 좋은 교육을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수용성이 망가지는 기본 틀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인식의 틀이고 그 인식의 틀이 제대로 된 것을 바꿔줄 수 있는 창조적 지성 훈련이 되지 않고는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창조적 지성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뭐 선생님들이 얘기하겠지만 학문의 9단계된 시스템을 구성해서 이걸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요번에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적 지성을 영향을 본질적으로 주는 게 바로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이 갖고 있는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이라든가 가치관이 인식의 틀을 또 형성하기 때문에 이 세계관에 대한 저희들이 교육을 또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걸 통해서 전인격성을 이제 훈련하게 됐죠. 수용성이라는 것은 오늘 제가 그냥 수용성 교육을 얘기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드리지 않지만 이것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려면 이거죠. 아무리 열심히 가르치더라도 수용하고 받아들인 애들만 교육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열심히 가르쳐 주더라도 안 받아들인 애들이 받아들인 애들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우리가 통계를 보니까요, 열심히 가르치면요, 20-30%는 그냥 받아들여요. 하지만 70-80%는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그냥 버려지면 70-80%는 버려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것이 바로 인격성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인격성에 대한 훈련들을 통해서 수용성을 극대화시키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 역량을 굉장히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가 훈련을 하게 되죠. 융합적 의식과 글로벌 의식에 대한 거는 조금 이따 학교에서 좀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5가지에 대한 발표된 그 컨텐츠와 그 내용을 가지고 2기간이 이 실험에 우리가 참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카이스트에서 좀 어려운 작업을 했죠. 카이스트가 잘 아시는 대로 대학과 대학원 이상의 그 교육기관인데 이번에 이 실험부에서 초중생 20명을 이번 3월달에 저희들이 모집을 했습니다. 방과후 모집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실험에 참석한 애들은 얼마나 손해보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주 명확하게 공지했어요. 일단은 일주일에 2번 오는데 그 2번 오는 동안에는 뭘 하면 안 되냐면 가외를 할 수 없어요. 뭐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참석한 애들은 이틀간의 가외를 포기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 그 소위 수용성 교육에 대한 내용의 숙제를 매일 내줄 테니까 그걸 해오는 것이 전제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걸 받는 동안에 공부를 거의 포기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모일 학생들이 특별히 잘하는 애들을 모으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렇다고 모인 학생들이 다 못한다 그럴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고요. 특별히 잘하는 애들은 다른 데도 잘 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냥 모이지 않고 정말 평범한 학생들로 저희들이 모아서 4월 6일 날 입학식을 하고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냥 여담이지만 이걸 모집했을 때 카이스트에서 좀 걱정을 우리가 같이 했어요. 그 뭐냐면 20명을 일단은 우리가 한 반을 훈련하려고 그러는데 한 30-40명을 뽑아야 되지 않는가. 왜 그러냐면 도중에 반은 탈락을 할 거니까. 이게 20명 뽑았다가 10명 되면 이건 실험 자체가 실패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고민 때문에 20명을 하려다가 저희들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21명을 했습니다. 확신을 갖고 했죠. 그런데 지금 9개월 지났는데요. 정말 기적처럼 21명 중에 한 명도 나간 학생들이 없이 지금 이게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는 동두천에 있는 4개 학교입니다. 동천 이따 발표할 때 얘기하시겠지만 동천 학교는 굉장히 교육 여건이 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도하기 굉장히 힘든 것이지만 거기에 선생님들이 미리 이전부터 이 교육을 해왔고 이번에 실험에 기꺼이 참석해서 정말 1년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발표하기 전에 제가 이걸 먼저 이렇게 터뜨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좋은 결과를 한 2, 3분 정도 보고 지금부터 제가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천 제가 특별히 이쪽을 보여드린 건 공교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동영상을 한번 잠깐 보죠. 경기도 동두천에 위치한 중학교. 이 학교는 카이스트 국가미래전략보고서에 채택된 5차원 수용성 교육 프로그램으로 소문난 학교다. 체력을 키우기 위해 매일 아침 체조로 수업을 시작한다. 체조를 통해 뇌와 몸을 깨우고 나면 독서를 하며 안구 운동을 한다. 이 학교 학생이라면 자기 경영서를 반드시 써야 한다. 자기 경영서는 자신의 비전과 오늘의 목표, 그리고 독서가 포함된다. 자기 경영서를 통해 매일매일 목표한 일을 해내는 자기주도성은 인공지능 로봇과 공존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 학교의 모든 수업은 5차원 수용성 교육에 맞게 설계되어 있다.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선생님이 과제하는데 뭐야? 수학 시간에 난데없이 꽃다발이 등장했다. 꽃다발과 수학 수업이 어떻게 접목될지, 그 속에 숨은 5차원 수용성 교육의 핵심은 무엇인지가 궁금했다. 대략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아요? 첫 번째 꽃다발을 만드는데 소금비를 최고로 하고 싶을 때 수학 수업은 경제와 경영이 융합되어 있고 조별로 의논하며 진행되다 보니 의사소통과 협업으로 인간관계력이 향상된다. 미래 인재 양성의 큰 틀이 되는 5차원 수용성 교육은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력, 인간관계력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맞물려 움직여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깨지면 교육의 효과가 줄어든다. 정답이 있는 수업이 아니라 함께 의논하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수업. 삶 속에 녹아있는 실질적인 수업으로 설계된 5차원 수용성 교육은 학생들의 생각을 끄집어내는 창의 교육으로 연결된다. 국어 교과를 재구성한 창조적 지성 수업. 자, 오늘은 창조적 지성 21차입니다. 문학작품을 읽고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며 지력을 이끌어주는 수업이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주입식 수업이 아니라 학생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5차원 수용성 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의 기본 바탕이 되고 있다.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인 인성을 건드린다는 거죠. 지적인 틀, 마음의 틀, 몸의 틀,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자기 관리의 틀, 인간과 인간의 관계의 틀을 회복시켜 갈 때 이것이 수용성을 길러주고 이것이 탁월한 인간들을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었어요. 네, 우리 동천학교의 그 내용이 이번에 EBS에서 다큐 프라임을 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에서 가장 가능성도 있고 의미 있는 교육이 아니냐는 그 의미로 이번에 이제 반영이 된 것인데요. 참고를 해주시고요. 지금부터 두 기관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디아글로반 우리 카이스트 먼저 할게요. 네, 카이스트에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학생들이 학교 공교육에 지금 하는 그 교육에 대한 그 어려움이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다른 걸 포기하고라도 이런 그 수용성 교육을 했을 때 아이들에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한번 들어보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얘기 들어보니까는 우리 지금 이민희 선생님이 먼저 전체 개괄을 말씀드리고 뭐 교육의 최종 결과를 우리 교장선생님 직접 말씀드린다고 하니까요. 우리 이민희 선생님 나오셔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우리 박수를 한번. 이게 빨간 불이 들어오는데 괜찮은 건가요? 다른 거 할까요? 괜찮은데.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이호원 기와 글로벌 교장 선생님과 함께 카이스트에서 열린 미래인재 아카데미에서 함께 교사로 같이 교육을 한 이민휘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호원 교장 선생님께서 전체 교육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 교육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는 국가 미래 교육 전략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미래 인재 양성 교육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미래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는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능력, 그리고 인간관계 능력 등 전인격성을 회복한 인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으로 수용성 교육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용성 교육이란 아까 보신 것 같이 창조적 지성, 바른 세계관, 융합적 능력, 그리고 전면적 인성, 글로벌 의식 등 미래 인재의 5가지 핵심 역량을 개발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5가지 핵심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인간의 본질적인 요소를 건드리는데요.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능력, 그리고 인간관계 능력 등을 유기적으로 개발하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교육의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카이스트 문술미래교육전략대학원과 사단법인 국제교육문화교육기구는 공동으로 2017 미래인재 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에 이르는 다양한 학군과 학년의 학생 총 21명을 모집하였습니다. 본 미래인재 아카데미는 올해 4월 입학식을 열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학생들을 미래시대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한 필요한 핵심 역량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학과 공부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약간 손해를 보는 그런 것 같은데요. 자신의 이제 생활과 학습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그런 핵심 역량들을 키우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방과 후 시간에 모입니다. 저녁에 모이고요. 일주일에 약 3시간 정도 함께 좋은 글도 묵상하고 또 좋은 글도 분석하고 또 언어에 대한 이해를 키우고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함께 하였습니다. 네, 다음 보시는 거는 저희 4월 10일 날 함께 서약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충실히 받을 것을 약속하는 모습입니다. 네, 전면적 인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면적 인성은 학생들의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 능력을 유기적으로 그리고 전면적으로 개발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라도 모자라게 되면 물통에 불이 다 차지 못하게 되겠죠. 이것은 수용성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본질적인 능력이 모두 다 개발된 학생은 이전보다 더욱더 이전보다 확대된 수용성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학교에서 그리고 또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삶을 긍정적이고 또 건설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카이스트 미래인재 교육에서는 학생들에게 계속 지식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저희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저희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에게 계속 훈련을 하였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심력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항상 기뻐하십시오라고 써져 있습니다. 3분 묵상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심력에서 학생들은 좋은 글감을 읽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부분에 밑줄을 긋고 그 내용에 대해서 묵상을 합니다. 따뜻한 내용의 글감을 계속 읽고요. 꾸준히 읽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다짐을 쓰면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마음의 힘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전면적 인성 교육 중에 하나입니다. 네, 창조적 지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적 지성에서 학생들은 보시는 것 같이 학문의 9단계라는 학습 모형이 있는데요. 이 방법을 적용을 하면서 다양한 주제의 글감을 갖고 합니다. 학문의 9단계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입수하고 고도화하고 표출하도록 하는 단계를 갖고 있는 교육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학생들은 양적인 정보를 늘리기 위해서 속해독서 훈련을 하고요. 또 질적인 정보를 이제 고도화하는 것을 하고요. 또 글분석 훈련을 하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글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 이제 글로도 표현하고 그림이나 표로도 또 함수로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를 단순히 글감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 학교 교과서인 국어, 사회, 과학 등 실제 교과목에 적용하는 훈련도 하였습니다. 이따가 좀 나오겠습니다. 일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속해 독서 하는 모습인데요. 창조적 지성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글을 바르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까 화면에서도 학생들이 사선 치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요. 여기도 사선이 쳐져 있죠. 이것이 그냥 사선 치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인식의 틀을 바르게 회복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학생들은 글을 올바른 의미 단락으로 사선을 치면서 읽습니다. 이것을 이제 인식의 시각화라고 저희는 부르는데요.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글을 어떻게 읽는지를 알고 또 사선치기를 보면 이 친구가 잘못 읽고 있구나라는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 읽는 습관이 있다면 그걸 고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뿐만이 아니라 이를 계속하다 보면 읽기 속도도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문장 적는 것도 나오는데요. 한번 글을 읽은 다음에 떠오르는 단어들을 활용해서 주어와 수어가 알맞게 들어간 단문의 문장을 쓰도록 또 훈련을 시킵니다. 별거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더욱더 간결하고 정확하게 쓰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언어 수용성, 글로벌 의식에 이제 저희가 언어 수용성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언어 수용성 교육은 단순히 영어를 잘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저희가 영어를 중점적으로 가르치기는 하지만 단순히 영어를 위한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이것은 언어를 받아들이는 능력을 키워주고요. 따라서 현재 지식사회, 여러 가지 언어로 되어 있는 지식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카이스트에서 학생들은 영어의 사고구조와 발성구조를 익히면서 영어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와 정신을 이해하도록 훈련을 하였습니다. 즉, 영어를 영어식으로 생각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였습니다. 네, 또 예시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왼쪽 사진은 3단계 영작법이라고 불리는 사고구조 변환 훈련입니다. 아까 두 가지가 있었죠. 여기에서는 3단계를 거쳐서 학생들은 한국어 문장을 영어 문장으로 영작을 하는 훈련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조금 많이 쓰고 팔도 아파요. 아이들이 불평도 좀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훈련이 몸에 있고 이제 머릿속에서 자동적으로 영작이 되기 시작하면 이때는 진짜 자신의 생각과 느낌, 남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영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됩니다. 오른쪽은 발성구조 훈련입니다. 발성구조는 각 단원에서 배웠던 단어, 문장들을 활용을 해서 녹음을 3번씩 해요. 그래서 저희가 네이버 밴드라는 그곳에다가 이제 방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녹음 숙제도 올리도록 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영어식으로 하는 겁니다. 음절, 강세, 성조, 유성음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여주는데요. 이런 것들에 맞춰서 녹음하고 올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면 학생들이 여기에서 굉장히 큰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자신이 영어를 제대로 발음한다는 것이 영어를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신감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런 수용성 교육이 학생들에게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그것에 관해서 저희와 함께 교육을 해주셨던 디아글로벌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신 이호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디아글로벌 학교 이원 교장입니다. 저희가 카이스트 교육을 통해서 교육 결과를 이제 발표드려요. 저희가 그 교육의 결과는 정량적인 거가 정성적인 게 있습니다. 그리고 1년 기간이라는 통을 통해 정량적인 거를 산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GQ 테스트입니다. 이거는 그 5차원 5가지 지력, 심력, 체력, 자기 인간관계 능력 요소를 종합한 개념인데 현재 그 학생이 발휘하고 있는 5가지 요소를 측정한 겁니다. 저 맨 끝에 보면 처음에 1차를 보면 지력이 굉장히 낮게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창조 지성, 인식의 틀 자체가 낮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제 1년 과정을 통해서 보면 3차의 DQ 검사 3차에 거쳐 검사를 처음에 사전 검사하고 중간 검사하고 사후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후 검사 결과를 보시게 되면 지력에서 보통 창조 지성이나
인식의 틀의 변화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게 인식의 틀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자기가 인간관계, 자기관리력, 치료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는 초등 5호서부터 중3까지는 사춘 기간인데 이때는 상당히 뇌가 니 모델링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느 뒤로 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변형계가 심력에 있는데 심력은 자기가 옳은 걸 받아들여도 그것이 기분 나쁨 버리는 거기 때문에 심력의 변화가 또 가장 크게 나타나서 다른 요소들이 청적 시선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변화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1차, 2차, 3차를 했을 때 DQ 전면적 인성이 발달된 걸 보고 그 결과가 또 정량적, 정성적으로 다 변화된 걸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자기가 자가평가를 해가지고 우리가 25가지 요소 항목을 줘서 우리 학생들이 5가지 영역에서 표시를 해봤는데 앞에 DQ 검사 똑같은 유형에 나온 걸 보고 우리 학생들이 정성적이든 정량적이든 변화된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현재 전면 인성교육 통해 변화된 점을 이야기하는 학생들의 소감을 일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중학교 3학년 남학생 글인데 이 학생이 자신의 큰 약점인 자기 관리와 마음의 태도의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심력의 변화를 통해서 자기 관리까지 변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학생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자 교육을 하지 않았고 하지만 전인적 인성 교육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가 생겨서 그 마음의 변화가 심력의 변화를 일으켰고 심력의 변화를 인해서 인식의 틀을 바꾸는 지력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 결과 자기관리력까지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학생인데 이 학생이 특별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탈북한 학생인데 이 학생은 자신감도 많이 없었고 공부하는 방법도 잘 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학생이 3분 묵상을 통해서 심령을 통해서 느낀 점을 쓰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러면서 꿈도 생기고 앞으로 기자가 되겠다고 합니다. 이런 학생들 보게 되면 결국 심력의 변화, 인식의 틀과 변형계를 통한 변화가 이 학생이 자기관리와 인간관계까지 간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제가 만나서 상당히 도전적이었습니다. 제가 지하철을 같이 타고 갔는데 말을 하면 말도 못 걸게 하고 질문에 단답 병리하게 했던 친구인데 이 학생이 그 변화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 학생이 그러면 전면적 인성에서 자기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삶을 바뀌었다고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어제 저희가 수업했을 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엄청난 변화를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사춘기를 겪은 학생 얘기입니다. 이 학생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인데 이 학생은 저희가 말하는 심력 훈련, 우리가 청소년기에는 내가 리모델하는 과정이 있을 때 악기를 배우고 또 사춘기를 극복하였고 스스로 말하기를 아주 정상적으로 회복된 아주 인간관계가 좋게 됐다고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그동안 교육을 통해 느낀 점을 영상을 통해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카이스트 수용성 교육을 전해 듣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심력, 지력, 체력, 자기관리력, 인간관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전치기와 센스 그룹 활동을 통해서 아무 글이나 보면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선이 쳐지고 이미지가 그려졌습니다. 글쓰기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필요 없는 형용사들로 길기만 했던 제 문장들이 짧아지면 더 많은 의미를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인성교육을 통해 깊이 생각하는 방법을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변화한 부분입니다. 변화하는 저를 보고 많은 친구들도 수용성 교육에 대하여 물어봤습니다. 한 번 더 있는지, 다음에는 자기도 할 수 있는지. 제가 가장 약했던 자기관리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정말 놀랍게 변화한 것 같습니다. 수용성 교육은 정말 한 만큼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매일 조금씩 천천히 수용성 숙제를 한 날에는 효과가 정말 확실하게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빨리 한 번에 몰아서 한 날에는 팔만 아플 뿐이었습니다. 매일 자기를 이기고 조금씩 천천히 하다 보면 어느새 저는 하나의 산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정신과 의사가 되어서 미래를 넘어 세계 사람들과 얘기하고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꿈이 있습니다.
꼭 이 수용성 교육을 통하여 제 꿈에 한 발 더 가깝게 다가가고 싶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뭐 자기가 자랑하는데 학교 시험 보면 거의 100점 막 한두 개 정도 틀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다음에 보면 저희 참고 지성인데 우리가 그 국가 미래 전략 보고서 있는 것처럼 이강희 교수님 말씀하신 기호 언어가 들어오면 인식의 틀에 의해서 의미어로 바뀐 것만 머리에 저장된다 그럽니다. 저희는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정보를 다시 재별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재별해서 그것이 인식의 틀에 의해서 다시 장기 내일을 갈 수 있는 이렇게 단기기로 장기로 갈 수 있는 걸 하는데 보면은 뭐 인식의 틀을 초반에 바꿀 때 사전 치는 거 보면은 아이들이 의미 단위를 끊는다는데 저희는 요새 의미 단위가 자기가 사전을 딱 쳤을 때 이미지가 떠오르도록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한번 하고 지식을 다시 재별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자식의 머리에 들어온다는 훈련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제 사회 과목을 이제 접목한 건데 텍스트를 가지고 자기가 사전투서 읽고 중요한가 덜 중에 찾아내고 지식을 대별 고급표를 만들고 다시 그 이미지를 표현해서 그 이미지를 표현한 걸 다시 마지막으로 그거를 객관적으로 써보게 되면 그 글이 이제 자기 머리에 장기 기억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교과 적용 사례인데 저희가 이제 중학교 이제 1학년 사회 교과목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초등학교 5학년 중3까지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냥 분포가 다양한데 다양한 친구들에게 저희가 그 공부를 시킨 거는 우선 정보를 잘 의미 단위를 끊어서 잘 인식하는 게 첫 번째 훈련을 했고요. 그 들어온 걸 다시 재별시켜서 그 뇌에 들어올 수 있는 훈련, 거기다 또 다시 이미지를 그려가지고 장기 내로 갈 수 있는 의미 단위로 바뀌어서 장기 내로 갈 수 있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를 볼 수 있는 눈과 부분을 볼 수 있는 눈이 되고 또 요새 말하는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가 동시에 일어나서 우리 학생들이 전년적 인성, 전인격적 인성, 또 다른 말은 전뇌가 이렇게 향상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똑같은 건데 아까 똑같은 단원인데 도시 그리고 이거를 이미지를 폈을 때 각각 틀린 거는 우리 학생들이 그동안 자기 갖고 있는 지식과 자신의 경험에 따라 그림이 다르게 나옵니다. 근데 제가 해본 결과 보면 어느 단계로 가면 똑같은 텍스트에 대해서 똑같은 이미지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른 말로 하면 인식의 틀이 바뀌고 그 변형계가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그림이 이렇게 꽉 찬 거 보게 되면 이런 친구는 굉장히 고공으로 볼 수 있는 게 큰 학생입니다. 근데 저희가 교육을 시켜보면 전체를 볼 수 있는 학생과 부분을 보는 학생이 있는데 전체를 보는 학생은 부분이 좀 약하고요. 또 부분을 보는 학생들은 전체를 못 보기 때문에 두 개를 이렇게 그 학생에 맞게 훈련하면 어느 날은 똑같은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친구도 똑같은 거죠. 아까 똑같은 텍스트에 똑같은 재배열과 똑같은 이미지 표현인데 똑같은 그림인데도 이미지가 다르게 나타난 것은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가지고 저희가 한번 우리가 초5에서 중3까지 있으니까 사이에 이제 중단한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사전 인식의 틀을 바꿔서 읽고 재배열하고 이미지를 그린 다음에 저희가 단원 평가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른 편은 5학년과 중3이 있으니까 제가 끝에 있는 친구는 초등학교 5학년 친구인데 15번 중에 2개를 틀렸고요. 가운데 있는 친구는 이게 6학년인데 다 맞고 중1짜리인데 다 맞은 것 같은데 저희가 시험 보니까 제가 21명을 시험 봤는데 뭐 4개 정도 틀리고 거의 다 맞추더라고요. 그 다른 말을 하면 우리가 그 인식의 틀을 바꿔서 이해력을 높여주면 저희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수용성의 강점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수용성 교육을 통해 학습 면에서 향상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수용성을 통해 창조 지성과 바른 세계관의 뚜렷한 변화를 알 수 있었고, 하지만 우리 이곳에 올 때는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수용성 교육을 통해서 이해력이 향상돼서 학습에도 변화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학생은 5학년 김민아 학생이네. 이 학생 같은 경우도 심리학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굉장히 많았던 친구인데 긍정적인 사고로 변화가 되고 인식의 틀도 변화돼서
지력에서 뚜렷한 현상이 나타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인간관계로도 이렇게 향상돼서 사춘기를 잘 극복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어 수용성도 아까 우리 이미 선생님이 발표한 건데, 이 언어 수용성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여기 오기 전과 온 후에 그 변화를 보게 되면, 어제 저희들이 훈련했을 때 자기가 쓴 그 소감문을 그냥 본인이 영어로 영작하는 걸 제가 보고, 영어로 쓰는 걸 보고 왔는데, 그 학생들의 변화가 우리 언어 수용성을 통해서 자기의 변화를 나타내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어 수용성을 훈련해서 그 큰 변화가 생기진, 큰 변화가 갑자기 생긴 건 아니지만, 우리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거를 저희가 개별적으로 면담에서 많이 들었어요.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다 본인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언어 수용성 교육 받은 후에 문장의 완성 능력은 더 향상되었고, 또 여전히 모르는 단어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영작은 아니라도 한국의 사구조를 영어의 사구조 바꾸는 능력도 향상된 걸 어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로 생각하는 능력이 생겼다고 또 학생이 또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다른 말 하면 이 학생은 영어 성적에서 아주 큰 변화를 보였는데,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도 잘 몰랐고 공부에 흥미도 못 늘었지만 언어 수용성을 통해서 공부에 흥미를 하게 되고 평균 점수가 20점 가까이 오랐다고 본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아까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학생보다 특히 다른 거는 심리학의 변화가 큰 변화를 일으켜서 다른 것까지 할 수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탈북자의 학생입니다. 이 친구 보기에는 처음에는 얼굴이 굉장히 어두웠는데 마지막에 볼 때는 굉장히 밝은 표정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기자가 된 꿈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걸 알 수 있고, 저게 DQ 검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첫 번째 이 친구의 인간관계가 자기 자신이 아는, 나 자신이 아는 그 DQ 점수가 40점이었는데 마지막에 3차 보게 되면 67점으로 올라갔고요. 자기 자신 부모와 관계에서도 60점으로 올라갔고, 학교에 대한 것이 80점으로 올라갔습니다. 학교 생활도 잘 적응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리는 방법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학생 사례 하나를 좀 보고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김서영 학생의 소감을 발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시험 기간에는 항상 벼락치기였습니다. 개념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수 남기고 시험을 보니 얼마 안가 닦아먹고 학습 목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카이스트를 다닌 후로부터 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력에서는 사선치기와 안구 훈련 등을 계속 훈련한 결과 특성이 10분도 못 앉아 있었지만 지금은 하루 평균 5시간 이상 앉아 있으며 공부 방법도 세세하게 꼼꼼하게 정확히 여러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And in my learning, I don't know the way to study. And also my grade is not go up that after study, but I'm very changed after KAIST. In intellect, through power, I was study since group reading, and I'm training. As a result, I didn't sit for a long time, but now I sit for 5 hours. In mental power, I was study 3 minutes meditation and played instrument. As a result, I thought my life and my dream, but I thought what clothes to wear tomorrow. 예, 우리 학생이 이제 변화를 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가속화 학습이 일어난다는 걸 잠깐 마치려고 합니다. 미래의 인재가 가장 필요한 시간은 5가지를 훈련하게 되면 저희 그림처럼 이제 가속화 학습이 일어난다고 저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학생들이 변화가 일어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첫 번째 2가 될 때까지는 1차 함수가 빠르지만 2가 되는 순간부터는 2차 함수가 빠릅니다. 2 될 때까지는 변화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이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변화도 미비하고 그렇지만 그걸 매일 조금 천천히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학생들이 전인격 인성이 회복되는 시기부터는 가속이라는 것을 저희는 봤습니다. 이 가속 현상이 일어나서는 선행 학습이 되는 게 아니고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극대화시킨 결과로 저희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수용성 경이
다음 시대의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동두천 중학교의 우리 강철 교감 선생님이 공교육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채워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동천 여자중학교 교감 강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맨 앞에 하기로 했는데 앞에 디아블로 이호영 교장 선생님께서 자세한 사례를 말씀을 드려가지고 제가 더 사례 발표하기가 더 편해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공교육에서 저희 수용성 교육을 어떻게 접목시켜 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차원 수용성 핵심 역량은 앞에서 계속 반복해서 들으신 바와 같이 창조적 지성, 그 다음에 바른 세계관, 융합적 능력, 글로벌 인간상, 전면적 인성이라고 하는 5가지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실질적인 공교육의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5차원 핵심 역량 수용성 교육에 대한 한 장의 개요를 가지고 저희가 학교 공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 미래 인간상을 저희가 구현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원리와 그 다음에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어떻게 학습을 할 것인가에 대한 학습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공교육이기 때문에 그 공교육 과정에서 우리가 관련 교과와 또는 교육 과정과 어떻게 접목시켜서 운영하고 있을지를 저희가 한 20여 년 동안 계속 운영하고 저희가 점검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먼저 그 5가지 중에서 저희가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이호원 교장 선생님께서 아이들 하나하나에 대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지만 저희는 한 학교에 400명씩 있는 모든 학생들을 끌고 가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먼저 전면적 인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저희 4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기에 참 적합한 것은 동두천 여자중학교가 있고요. 그다음 동두천 남자중학교가 있고 한국문화영상고등학교라는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계 동두천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공교육에서 어떻게 접목을 시킬지 저희가 거기에 대한 어떤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면적 인성 교육인데요. 저희 4개 학교는 아침에 자기경영 시간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삶의 틀이 깨져 있는 학생들은 그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그 5차원적 인간적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면 절대로 교육을 바꿀 수 없다는 그런 핵심을 가지고 저희가 5차원 수용성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침 자기경영 시간에 동두천 여중하고 한국문화영상고, 동두천 고등학교는 아침 9시부터 아침 20분까지 9시 20분까지 약 20분 동안 아침 자기경영 시간을 운영하고 있고요. 동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꼭 1시간 창체 시간을 이용해서 일주일을 마감하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천 중학교는 3개 학교하고는 달리 점심시간 후, 그러니까 5교시가 시작되기 전에 20분 동안 자기경영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20분씩 다른 학교보다는 아이들이 늦게 집에 가게 되죠. 그런데 20년 뒤의 삶은 그 20분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신을 갖고 지켜보고 왔습니다. 저희가 성령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자기경영 핵심 역량의 수용성 교육 교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한 학기에 한 권씩,
그래서 중학교 1학년 과정에 2권, 그래서 총 6권, 6권을 저희가 학생들이 하고 있고요. 각 권마다 12차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눌러야 되는데 선생님이 자꾸 누르셔가지고 네. 이게 되죠? 네. 그래서 저희가 저희 학교는 매일 아침에 20분씩 체조부터 5차원 체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안굴령과 그다음에 3번 무쌍 글 분석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아침을 시작하는데요. 저희가 수용성 교육으로 해가지고 자기경영을 운영하는 것이 교과서가 있습니다. 1학년 중학교 같은 경우는 총 6권입니다. 1년에 2권씩 해서 1학기 학기마다 그래서 17차시를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엔 안굴령, 그다음에 주간계획 작성하기, 간단한 일기 쓰기, 그 다음에 3분 묵상 글 분석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20분씩 매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마찬가지 한 학기당 한 권씩 해서 2권. 그래서 총 고등학교 2년 동안 4권의 자기경영서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은 입시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쪽에 화면이 안 보이는데요. 저희가 자기경영 핵심 역량하는 모습인데 아이들은 아침에 오면은 5차원 체조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5차원 체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안굴련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단한 일기를 씁니다. 글 분석을 할 때는 글 분석과 그 다음에 3번 묵상을 통해서 아이들의 심력과 인성을 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생각과 그 다음에 자기 일상 등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런 것들을 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학생 개개인이 다양한 생각과 방식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운영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오지선다형식 옳고 그름 이런 것이 아니라 대화 소통을 통해서 토론식 수업을 경험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은 이것이 어떻게 인성의 변화가 있는지 아까 이온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DQ 테스트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아이들 변화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워포인트를 갖고 왔는데 이게 컴퓨터가 적어돼서 파워포인트가 아니라 PDP로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안 넘어가 가서 제가 지금 조금 당황스러운 게 지금 있어서 좀 있습니다. 이게 저기 고등학교도 마찬가지 똑같이 아침에 20분 동안 주제 선택, 밑줄 긋고 그 다음에 안굴련하고 자기글 분석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잘 안 보이실 겁니다.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 학생이 쓴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보고 녹화 되잖아요. 이거 앞으로요?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던 것들이 파워포인트로 안 돼 있어가지고 PDP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요 글을 보면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지 뭐 당하실 필요 없고요. 예. 한번 넘겨서 하고 그냥 좀 읽어드릴게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걸 제가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아까 이호선 경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간단하게 청장에는 자기소개서 부분을 작성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에 빠졌지만 비전 쓰기로 하면서 이번에는 작년 중학교에는 다르게
특성화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됐고 나의 꿈을 요리사나 제빵사, 맛집 사장 등 요식업으로 정하면서 한식 및 양식, 조리기능사, 제빵기능사, 제과기능사 여러 가지 조리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는 목표를 잡았다. 이렇게 자기 진로가 중학교와 다르게 바뀐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 두 번째로 창조적 지성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문의 9단계라는 교육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아침에 5차원 자기경영서 글 분석과 그 다음에 자유학기제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1년 동안의 그 수용소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때 창조적 지성이라는 교재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어, 사회, 도덕, 역사, 교과에 적용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습득하고 그것을 고도화시켜가지고 표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글쓰기 능력을 통해서 아이들이 창조적인 지성에 이르도록 저희가 매일 자유학기제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조적 지성을 하고 있는 저희가 교재입니다. 창조적 지성은 총 2권으로 지금 중학교 1학년들이 지금 자유학기제 때 운영하고 있고요. 1학기에 각 학기에 17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까 말씀드린 그 센서블 그룹으로 이해하기, 속계 독서 능력 이해하기, 기르기, 글 분석 능력 기르기, 그 다음에 이미지 독서 능력 키우기, 그 다음에 고공학습 능력 키우기. 아까 실제로 보셨던 그거를 저희가 이 창조적 지성을 통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 전교생이 400명 학생들이 이렇게 사전치기를 통해서 저희 핵심 역량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면은 저렇게 창조적 지성을 통해서 그림으로 표현하기 등 여러 가지 이미지 독서 능력을 하면서 아이들이 고공학습 능력과 이미지 학습 능력도 같이 함양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른 세계관 확립입니다. 저희는 옳고 그름에 관한 바른 세계관에 확립하기 위해서 독서 노트를 제작해서 매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각종 독서 관련된 동아리 운영과 함께 독서 마라톤, 독서 인증제, 논술 및 토론대, 백일장 등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학생들이 이 독서를 통해서 자기와 독서와의 동일시하고 또는 클라이막스도 경험해보고 그 다음에 카타르시스도 느껴보고 통찰력도 기르고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쓴 것들을 하나의 생활기록부나 글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각 학교마다 이렇게 독서에 관련된 자료들을 만들어서 그 독서 기록장과 독서 노트에다가 자신이 읽은 책들을 글이나 그림으로써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이것을 선생님들은 생활기록부에 기록해서 자기가 그것들을 아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융합적 능력에 관한 육성입니다. 1학년 자유학기제의 주제 선택을 활용해서 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융합수리 능력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공식을 푸는 것이 아니라 서술적인 언어, 그 다음에 그림 도표 언어, 그 다음에 수학적 언어 등 이러한 능력 등을 통해서 함축, 변형, 그리고 구체화, 패턴화 시키는 능력을 핵심 역량을 길러줍니다. 그래서 꼭 대학교 입시를 위한 그런 사지선 다양, 오지선 다양의 답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사고력을 배양시키고 그 다음에 소통 능력, 그 다음에 융합 능력, 그 다음에 융합적 능력, 그 다음에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수학의 본질적인 그런 목적 5가지 역량을 저희가 키우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교재로 저희가 액수수학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액수수학은 총 2권으로 되어 있고요. 자유학기제 1학년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매일 일주일에 1시간씩 17차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술적 언어라든가 그림 도표 언어, 그 다음에 수학적 언어들을 계속 학생들이 풀어나가면서 아이들의 융합수리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아이들이 작성했던 것입니다. 서술적 언어를 수학적 언어로 바꾸는 것, 그 다음에 도표 언어를
수학적으로 바꾸는 것.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프리즈를 하는 것이 아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주 자기주도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우미 학습 등 토론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융합수리를 하면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사교육 걱정이 없는 세상이라는 데서 설문조사한 겁니다. 수포자가 여기 밑에 보시면은 123명 중에서 1학년 때 31명, 2학년 때 33명, 그래서 약 50%가 중학교 1, 2학년 때 수학을 포기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가 동천 여중에서 1학기에 이 액수 수학을 하는 다음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57%가 융합수리 이 수업이 효과가 컸다, 재밌었다라고 반응을 했고요. 앞으로도 수학을 포기하겠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다가 22%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이 한 학기를 하면서 수학에 대한 흥미뿐만 아니라 수학을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3% 학생들이 융합수리 과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동천 중학교에서 한 반을 운영하면서 액수수학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2015년도의 결과인데요. 단 3명의 아이를 빼고 성적의 향상을 보여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핵심 역량 그 글로벌 인간상에 관한 것입니다. 5차원 영어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서 영어식 사고 구조를 변환시키고 영어식으로 발성 구조를 바꿔주는 학습법으로 아까 이호영 교장선생님께서 보셨습니다. 이미 많은 학교에서 20년 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5차원 영어 학습을 해오고 있고 이미 거기에 대한 효과는 대단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자유학기제 사용하고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교재인데요. 이 교재를 통해서 1학년 자유학기제를 이용해서 영어의 핵심 능력, 역량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영어 교과와 저희 학교가 중국어를 하고 있는데 동천여중 같은 경우 중국어와 접목해서 실질적으로 영어 읽기, 쓰기, 말하기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1학년 자유학기제 때 5차원 수용성, 영어 수용성 교육과 하는 수업 활동과 교재 모습입니다. 아까 똑같이 발성구조 변환 및 그 다음에 사고구조 전환 발성 훈련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교과서를 받았을 때도 그 교과서와 접목해서 학습할 수 있는 자기주도 능력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대기학교가 6년간의 그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중학교, 동천중학교하고 동천여자중학교는요, 5차원 전면적 인성교육에서 자기결여서를 가지고 3년 동안 자기 인성 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고요. 자유학령제 핵심 역량을 키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2, 3학년 때는 이런 핵심 역량들을 교과와 접목시켜서 심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학습 방법도 토론과 대화, 소통 이렇게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중학교 3학년 동안 인성의 변화와 핵심 역량의 변화를 저희가 완성을 시키고 고등학교로 올려보냅니다. 그러면 동천고등학교와 한국문화영상국 고등학교에 올라간 학생들인 이것을 가지고 자기주도 학습, 정규과 교과목에 접목시켜서 창의지적 능력과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완성을 해서 수용성을 그 결과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즘 중고등학생들 학교 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게 나오는데 저희 동천 중학교는 2012년부터 17년까지 2013년에 단 한 건, 16년에 단 한 건 학교 폭력이 있었고요. 저희 동천 여중도 2013년 한 건, 올해 불미스럽게도 아주 작은 학교 폭력 건수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인성의 변화가 중학교에서 오랫동안 저희는 안정되게 가고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라고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동천 고등학교에도 마찬가지 출석률과 그다음에 학교 중단율 다 0%고요. 출석률도 99%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청룡재단의 수용성 교육을 해서 학생들의 심력, 자기관리 능력, 그다음에 인간관계 능력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도표입니다. 아까 저희 동부천 여자중학교의 EBS 학교 프라임이 2017년 9월 20일 날 방송이 됐는데요. 그와 함께 11월 16일 한국교육신문에서 저희 동부천 여자중학교 5차원 교육에 대한 것들을 한국교육신문에서 기사화하였습니다. 한국문화영상고등학교입니다. 한국문화영상고등학교는 저소득 학생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50%가 넘는 학교입니다. 경기도와 동부천 양주 지역 비율과 비교하더라도 엄청난 차이를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문화영상고는 아시겠지만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신입생들의 입학 성적이 인문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현저히 떨어지는 학생들이 모여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학생들을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기청력도 부진한 학생들이 인성과 수용성 교육, 즉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교육들을 거치면서 개개인의 마인드를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특수한 교육의 목적에 맞는 교육 결과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인성 변화가 생긴 아이들이 삶의 변화 그리고 꿈의 변화도 아까 보셨지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문화영상고등학교는 각종 대회에서 전국대회에서 상을 휩쓸고 있고요. 비더 CEO라는 상은 2011년도부터 올해까지 7년 연속 장관상 대상을 타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여기 또 깨졌네요. 동부천고등학교가 2017학년도 지금 한 슬라이드가 깨졌습니다. 동천고등학교는 2008년도부터 8년도까지는 4년제 대학교 합격자 수가 평균 30명대에 머물러 있던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청룡학원의 모든 교사들이 5차원 전면교육과 수용성 교육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성찰하고 노력한 결과 학생들의 인성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취업과 진학이라는 개개인의 꿈도 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또 깨졌습니다. 파일이 지금 날아갔는데요. 그 화면에 저희가 지금 없는 화면을 보시면 2019년도부터는 진학률이 60%를 넘기 시작을 해가지고 2014년, 17년도에는 80% 이상이 넘어가고 그 작년에는 84%의 4년제 대학을 가는 학교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북부 최고의 진학률을 달성했다고 경기 북부 신문에서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작년에. 여기까지 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추석 때 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영조 어머니 동이가 그 대학에 나오는 한 구절을 인용한 건데요. 신부 재현이면 시이 불견하며 청이 불문하면 시기 부진이라. 그 뜻을 보면은 마음에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 먹어도 그 맛은 알지 못한다라는 대학에 나온 구절입니다. 이미 오랜 2000년 이렇게 오랜 역사부터 성인들은 수용성 교육이 교육의 가장 큰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저희가 다시 돌아가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룡학원은 2017년도 올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는 학원입니다. 오늘 이 보고회가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는 이 시점에 맞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제시해야 할지 한번 같이 고민하고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청룡 학원의 수용적 적용 사례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바람을 갖고 저는 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